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나온다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약할까요? 오늘도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가 중국산 EV 관세 100%를 매긴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을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르고 유가도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어요. 유가가 오른 모습은 나스닥보다는 다우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우가 연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나스닥 오늘 0.85%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의 상승이나 금리의 상승은 나스닥에는 좋지 않죠. 자, 오늘은 그간 반등이 컸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테슬라도 오르고 엔비디아가 하락할 때 테슬라도 하락하는 그런 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하자 테슬라도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려 320개 이상의 로켓을 발사를 했다라고 해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내각을 소집하는 등 잠잠했던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도 싸우고 헤즈볼라하고도 싸우고 계속해서 주변국들과 전쟁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유가도 이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중동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경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7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나왔는데 급증세를 보였어요. 내구재는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라든지 한 번 사면 3년 이상 쓰는 그런 제품을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높겠죠. 이런 높은 가격의 내구재가 7월 달에 6월 달 대비 무려 9.9%나 증가한 2,896억 달러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6월 달에 전월 대비 6.9%나 급감을 보여주었는데 크게 반등하면서 시장 예상치도 상회를 했어요. 자, 미국 경기가 괜찮으면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지금 100%이죠. 파월 연주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도 9월달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시켰습니다. 다만 오늘 내구재 수주 실적이 높게 나오면서 B컷 그러니까 50bp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내려갔어요. 저번 주에는 34.5%였는데 28.5%까지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결과 내려왔습니다. 오늘 중동의 긴장감 고조로 미국의 기술주들은 좀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이번 주 수요일 28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 주 역시 미국 정시에 있어서는 커다란 갈림길 변곡점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도 최근 저점 대비 15%에 이르는 반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역시나 이 반등세에는 엔비디아가 큰 몫을 했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증시 전반적인 움직임이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은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TSMC의 2분기 실적은 7월 18일에 미리 발표가 되었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대비 2분기 실적이 13.6%나 상승을 보여주었었어요. 매출액이 당연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주문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TSMC 실적의 상승은 엔비디아의 실적 상승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26빌리언 정도였는데요. TSMC의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13.6% 상승을 보여주었으니까 이 1분기 실적이 26빌리언에 13.6%를 대입을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29.58빌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2분기 실적도 TSMC의 2분기 실적 증가폭만큼 적용을 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 예측치가 지금 28.65빌리언인데 이것보다 뛰어넘는 29.58빌리언이 예상이 되니까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워낙 마진율이 높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EPS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즉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다만 역시나 중요한 건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갈리고
자, 이에 따라서 나스닥의 주가도 갈릴 수 있겠습니다. 젠슨왕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좋은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 향후 전반적인 AI 산업이 그 전망이 밝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와 함께 나스닥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7월달 PC 지수는 8월 30일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미국 PPI, CPI가 낮게 나온 만큼 그렇게 커다랗게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다만 큰 폭으로 낮게 나오던가 큰 폭으로 높게 나오면 단기 변동성은 크게 줄 수 있겠죠. 역시나 더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겠다. 기조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만들어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3.23% 하락한 213.22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 판매량을 보면 지금 3분기 역대 최대 판매량이 기대가 돼요. 현재 테슬라 3분기 중국 로컬 판매량의 페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올해 4월 달부터 시작된 0% 할부 금리 인센티브가 자 9월까지 계속 연장되었다라고 테슬라 차이나는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무이자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면서 테슬라 3분기 판매량이 중국 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판매가 되니까 이를 9월 말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를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이에요. 비용 발생에 따라서 테슬라의 마진율이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9월 30일 이전까지 모델 Y나 모델 3를 인도를 하게 되면은 최장 5년간 무이자 할부를 통해서 테슬라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마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오늘 주가 하락을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는 뭐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10월 2일에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을 것인데 인도량이 잘 나오면은 자 이러한 마진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급속도로 사그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겠다. 이는 뭐 단기 프로모션이니까 테슬라 장기적인 가치에는 그렇게 큰 하락 원인은 아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뭐 글로벌 경기 특히 중국 경기가 좋지 않죠.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자 이러한 프로모션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보다는 훨씬 좋은 프로모션이니까 우리가 지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테슬라 관련된 금일 뉴스들을 살펴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짐 크레이머 believes Tesla is strong stock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짐반 꿀이라는 미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이 짐 크레이머 되게 유명한 미국 주식 투자 관련 방송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짐 크레이머와 반대로 하면은 꿀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테슬라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이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악담을 하면 테슬라 주가가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칭찬을 했으니까 주가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 joins US with 100% tariff on Chinese EVs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중국산 EV에 대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뭐 매긴다라는 뜻이 되겠죠. 100% 관세 뭐 어마무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미 미국은 지난 5월달 바이든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100%까지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이번 8월달 발효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8월 말로 향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발효가 되지 않았어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2주 정도 미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9월달 정도 빠르면 9월달 정도 시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은 미국에서 25%인데 이를 100%로 올리는 것이니까 중국산 전기차 팔지 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 역시 미국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데요.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승용차 경차라고 하죠. 이 승용차 생산량은 작년에 연간 150만 대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에 연동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 역시 중국산 EV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10월 달에 발효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때리면 캐나다 역시 중국의 관세를 때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왜 테슬라의 안 좋은 소식이냐?
캐나다는 현재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만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BYD라든지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아직까지 캐나다에 전기차를 수출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테슬라만 유독 캐나다에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캐나다엔 안 좋은 소식, 테슬라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미국 프리몬트와 텍사스에 공장이 있죠. 이 공장에서 캐나다에 팔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칠 뉴스는 아니겠다. 오히려 테슬라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은 뉴스죠.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산 EV의 전기차 관세를 100% 매긴다라고 하면은 북미 시장에 있어서는 테슬라를 넘볼 카메이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BYD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무역 장벽에 따라서 BYD는 미국과 캐나다에 전기차를 한 대도 팔 수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미국산 테슬라가 북미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뉴스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도 가만히 안 있겠죠. 미국, 유럽, 캐나다산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에도 중국은 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를 올릴 수 있어요. 이러면 기가 상하이가 연간 90에서 100만 대 정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테슬라는 중국산 전기차를 중국 로컬에 팔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팔고 있죠. 자, 그렇게 오늘 주가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신경 쓸 뉴스는요, 테슬라 자체적인 펀더멘털이 되겠죠. 캐리 블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16% 최근에 오르는 동안 테슬라는 올해 15%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더퍼폼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이 이유를 로보택시 인프라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10월 10일 달 로보택시가 언베일,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판매를 시작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리 블랙의 예상에 따르면 이번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더라도요, 라이선스를 확보를 한다라든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까는데 1년 정도 더 걸린다라고 합니다. 아직 실제 실적에 반영이 될 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점은 우리가 정말 우려해 볼 만한 이슈가 되겠죠. FSD 기술은 잘 발전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수익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트래킹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FSD 기술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5.1.5까지 나왔고 하드웨어 3에도 이 버전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7, 8년 된 차량에도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효율성이 높은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홀마스 카달로그님이 더 이상 FSD 동영상을 녹화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자, 그만큼 FSD 기술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가 It will be so commonplace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전체 차량은 항상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곧 펼쳐질 거라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지금 기가 텍사스에서는 정말 거대한 AI 클러스터, 이 슈퍼컴퓨터가 구축이 돼서요, 지속해서 AI 기술,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좀 소리가 시끄러웠죠? AI 슈퍼 클러스터가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자, 이러자 테슬라 초기 투자로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든 제이슨 데볼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테슬라 AI 슈퍼 클러스터의 웅웅거림은 내 귀에 수익 쓰나미처럼 들립니다 라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면 정말 AI 자율주행은 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JD 파워에서는 2024년 최고 혁신 자동차 회사로 테슬라를 꼽고 있어요. 테슬라는 작년보다 13점 더 높은 점수인 786점을 기록하면서 1등에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균 점수가 494점인데요. 포드와 폭스바겐 글로벌 굴지의 카메이커죠. 전년 대비 각각 56점과 22점이 하락해서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이러한 혁신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어느 한순간 퀀텀 점프하는 구간이 올 것입니다. 자, 현재는 그러한 구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 점선은 테슬라의 EPS 추정치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고 보시면 되고, 검정색 선은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현재 주가가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하락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간에 이렇게 EPS가 하락과 행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자,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테슬라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EPS 주당 순이익이 이제 하락과 지금 수평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급격한 하락은 없고 이제 플랫한 모습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점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직전인 시점입니다. 턴어라운드는 2025년 초반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EPS가 턴어라운드 되기 전이 최적의 매수 찬스가 되겠어요. EPS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도 같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부터 금리 인하도 시작이 되고요. 3분기 인도량도 잘 나오고 로보택시가 10월 10일에 공개가 되고 10월 말에 3분기 호실적까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갖춰지면서 테슬라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주가의 반등도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중에 잘 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내년에는 테슬라 실적을 확실히 올려줄 신제품 테슬라 Q 모델 2라고도 일컬어지죠. 이 저가형 차량도 나올 수 있고요. 아마 2026년에는 이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이 시작될 거예요. 현재 네바다 공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미 트럭 공장에 수직 빔이 설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건물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내년 후반부터 세미 트럭도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예정에 있어요. 연간 생산 규모는 5만 대라고 합니다. 자, 세미 트럭도 본격적으로 2026년에 판매가 되면, 자, 2026년 당연히 좋은 EPS 실적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무튼 올해 하반기가 마지막 매수 찬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트라운 TV와 함께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